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서해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이달 들어서만 최소 4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해역인데 최근 중국 선박이 신호를 송신한 곳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의 초도 기준 서쪽으로 약 13km, 북한 남포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70m와 50m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50m 길이의 또 다른 선박 1척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해온 전형적인 선박 간 불법 환적 형태입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6일에는 60m 길이 선박에 80m 정도인 선박이 접근하는 듯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난 1일과 2일에도 각각 선박 3척과 2척이 서로 바짝 맞대고 있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최소 4건의 환적 의심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선박들이 맞닿은 장면으로 불법 환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선박들이 앞서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만큼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환적 의심 행위가 벌어진 해상에는 현재 터그선, 즉 중국의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해당 지점을 살펴본 결과 선적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인선 2척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중국 선적의 예인선들이 포착됐었습니다. 이들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예인선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예인선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동일한 선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인선은 바지선과 같은 동력이 없는 선박을 끌 때 주로 사용되며 바지선은 석탄 등 고체 형태의 물체를 한쪽 선박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때 활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이 연이어 포착된 해역에 예인선까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일대에서 불법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은 실망스러우며 우리가 알던 대로 김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13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미국과 동맹은 미사일 방어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핵정책 변화는 매우 우려스럽고 재앙적인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영내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12일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이 동맹의 중대한 안보와 정치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최근 새 핵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은 미국과 한국에게 잠재적 대응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의 장기적 도전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중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갖췄으며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이어 영내 각종 분쟁과 도전은 미국이 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국 방어에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년 넘게 공석이던 유엔 인권기구의 새 서울 사무소장에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측은 이번 사무소장 임명 소식을 VOA에 직접 밝혔는데 인권단체들은 임명 소식을 반기면서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3일 VOA에 신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에 호주 출신의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정확한 임명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임스 히넌이 곧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히넌 소장은 노동권 전문 변호사로 영국에서 활동한 뒤 유엔 인권기구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유엔이 서울 사무소에 부여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책임 규명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은 지난 2020년 시나퍼슨 초대 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2년 넘게 공석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지속됐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의 7개 단체가 차기 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서한을 보낸 인권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This is a positive development. It is good to know that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the field office, will have new leadership. So this hopefully means that the role of the office will be enhanced. 북한의 책임 수공, 책임 규명이라고 되어 있는 최우선 과제를 이제 뒷받침하는 어떤 그 정보들을 잘 이제 보고서로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유엔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와 맺은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요구하고 받아내고 또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활동을 서울 사무소장이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지 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개막한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규제 조치로 국내 강제 노동 상황이 더 악화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13일 국제노동기구 ILO가 전날 현대판 노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내 강제 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내 강제 노동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랜 인권 우려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를 포함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 노동 의존도는 이 시기에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은 수감시설과 돌격대, 인민반, 지역단체들, 학교 시스템을 통해 강제노동을 동원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종종 보수도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고 있고 특히 구금된 사람들은 기아와 영양실조에 취약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어떤 독립적인 노조 결성도 북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나이지리아인에게 135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연방보호관찰관의 형량 제한 등을 고려해 라몬 올로른과 아바스에게 135개월의 실형과 보호관찰 3년, 피해 금액 173만 달러 반환, 5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아바스는 지난 2019년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몰타은행에서 사이버 범죄로 훔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물로 한때 고가의 자동차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고 명품 의류를 착용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며 유명세를 탔다가 체포 이후 현재까지 미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아바스의 변호인은 아바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고 모범적인 구치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크게 낮은 33개월에서 41개월을 희망 형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